두 번째 시간 다시 해볼게요. 네. 이제는 할 거는 한번 이게 사실 할 내용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목차를 세워 놓기도 하고 해봤지만 그 회원님이 가다가 회원님이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를 보면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금 네 번째 만나는 거죠. 총 네 번째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2주밖에 안 된 건데 뭔가 좀 오래된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의심해 볼 게 자꾸 확인하는 약간 의심병이 약간 있어요. 저도 약간.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보다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1주째 첫날에 만났을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잔소리? 맞아요. 잔소리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무조건 의심하자라는 거였어요. 네. 주식 항상 버리고 선입견도 버리고 누가 하는 말이든 일단 다 의심하고 보자라는 것이고, 왜냐면 누구든 간에 아주 마음속에서부터 너무 착해서 이 사람 무한정으로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게끔 하기는 어려워요. 저희 역시도 회원님한테 도움이 되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 플러스로 그럼으로써 우리 회사도 광고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금융상품은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이득이 되기가 어려워요. 자체가. 그래서 항상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채권 수익률이나 어떤 안정 자산보다도 내가 주식을 2, 3년 했는데도 안 되면 무조건 그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주, 두 번째 만났을 때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해봤었죠. 네. 11 이평선 이야기. 그리고 주식 노트를 한번 써보시라고 드렸잖아요. 주식 노트는 매일매일 좀 기록을 하셔야 돼요. 네.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좀 더 써? 조금씩은 다 써 있죠. 뭐 26, 27, 28 뭐 그냥 잘 모르니까 네. 그 저희 왜 평생투자 파트너 카페 있잖아요. 카페에 막 그 항상 신종목, 매수 종목 이렇게 올리시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거 보고 들어가서 또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또 보고 잘 모르니까 카페랑 같이 연동해서 보니까 저는 차라리 그게 가이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매일 쓸 거 없으니까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카페 보고 그다음에 이거 보고. 좋아요, 좋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이제 매수를 이제 할 것인데 꼭 네. 매수할 때도 매수 이유도 적어보고 그쵸. 언제 매도할지도 적어보고 이런 거 다 해봐야 돼요. 네, 주신 책에도 그런 거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주식 노트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1년 전 거 보면 내가 발전했구나 안 했구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2주째 저번에 만났을 때가 11이평선에서 조금 더 나가본 거잖아요. 네, 넥타이. 맞아요. 넥타이. 지수 이평을 섞은. 그래서 단기로 들어갔지만 장기로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단기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다음에 오늘 할 거는 이거예요. 일단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의심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저런 걸 얘기하지? 왜 20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11일 이평선을 얘기했을까? 이게 진짜 뭐길래라는 뭔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인터넷 쳐봤어요. 네, 이동평균선. 네. 근데 대표님하고 같은 내용으로 하는 방송 강의도 있었고, 그래요? 네, 이론적인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의심해서 한 게 아니라, 아니 설명을 듣고 왔는데 다시 이해가 안 되는데 내용은 아직 못 봤으니까 해서 그 주가 뭐 이동평균선 딱 치면은 아예 타이틀 이론이랑 해서 그거 관련된 동영상들 이렇게 쫙 뜨더라고요. 해야 돼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저도 200일, 50일, 10일을 저도 누군가가 하는 거를 보고서 저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랑 좀 맞아서 쓰는 것 뿐인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7일 이평선은 다른가? 뭐 그럴 수 있겠죠. 48일 이평선은 뭐가 크게 다를까? 9일 이평선은 뭐 다른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한 얘기 아무 부질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의 방법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이평선의 의미보다는 우상향할 때의 어떤 종목과 우하향할 때의 종목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겠죠. 우상향할 때는 만약에 어떤 기준에서 사고 팔고를 하면 그래도 손실은 보진 않겠다 정도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락하는 거는 뚫어도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일단 11이평선을 얘기한 것이 뭐냐면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하지만 매수와 동시에 매도의 근거도 되거든요. 매수의 이유를 뒤집은 게 매도니까요. 일단 손절을 파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기 전에 언제 사고 언제 팔지를 사실 먼저 결정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준. 예. 근데 그게 왜 나중에 큰 어떤 무언가를 좀 막아줄 수 있냐면 일단 사고 파는 거를 자유롭게 좀 해야 돼요. 부담 없이 몸에서 사고 팔고. 왜냐면 사고 팔고가 부담이 생기는 건 뭐냐면 사는 데에 대해 살 때 떨어지면 어떡하지? 팔려고 할 때 내일 반등하면 어떡하지? 이런 미리 예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예측을 하게 되면 보통 다 안 맞는 경우들이 많고요. 후회할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측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만약에 팔 걸 그렇죠? 여기서 보면 어느 정도 하루 더 갔어요. 아 어느 정도 다시 반등하겠는데 라고 하고 버틴 거예요. 근데 보면 11이평선에서 매도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루 버틴 것 뿐인데 이렇게 오.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반등하네? 아 이제 팔아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래 아니다. 반등 좀 더 하려나? 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미리 예측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기준을 먼저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50일, 뭐 200일, 10일을 일단 기준으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근데 정답이 아닌 거예요. 막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네. 사람은 예전에는 15일 이평선 많이 썼던 거 15일, 33일, 75일, 그죠? 150일 이렇게 깔고 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전에. 그리고 저는 다르게 했었지만 그리고 뭐 최근에는 5일, 20일, 60일, 120일 뭐 이렇게 기본 차트가 이렇게 설정돼서 나와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이걸 또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평선에 대해서 가장 01 한번 쳐보세요. 01 가장 잘 맞는 이평선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지수와 가장 잘 맞는 걸 봐요. 왜냐하면 모든 종목들이 합쳐진 게 지수가 되기 때문에 이 지수와 가장 잘 어떤 이평선을 대입했을 때 잘 맞는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 좀 느낌이 다른 게 요 언저리 때는 40일 이동평균선이 꽤 잘 맞았었어요. 요 때는. 그리고 또 요 언저리 때는 또 50일이 또 잘 맞기도 하고 이때는 11일 평선도 괜찮았었고 이게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요때도 40일 이평선이 잘 맞았었어요. 40일 이평선과 180일. 저는 요때 40일과 180일 봤었어요. 그다가 요때까지 그다가 서프라임 이후부터는 서프라임이 요때인가요? 요때네요, 그죠? 아니, 요때 이렇게 보고 서프라임 이후부터 50일과 200일로 바뀌고 지금까지 이렇게 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랑 맞느냐 안 맞느냐인 거고, 회원님이 하나 찾아야 돼요. 하나 찾아야 돼서 여기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까 저희가 한 것처럼 200일 위에 50일, 50일 위에 10일 이렇게 했을 때 10일 가지고 매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10일을 바꿔볼 수 있어요, 이제. 마음에 드는 숫자 뭐 있어요?
저요? 네. 저는 마음에 드는 숫자가 11인데. 11요? 네. 11 한번 해보실까요? 이걸로 해도 돼요. 큰 차이는 없겠지만. 큰 차이는 없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많이 하는 20 한번 봐볼까요? 20 엔터. 20으로 이게 20 아직 안 됐죠? 네, 엔터 치면 안 변하는. 아 그러네요. 20. 아 땡겨져서 그래요. 21로 하면 이렇게 아까 11보다 그죠? 떨어져요. 아, 그럼 11도 비교해볼까요? 여기다가 10 하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까 11이 요거잖아요. 조금 더 확대해보면 11과 21 예민하고 둔화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상승 추세일 때는 11이평선이 신경 쓰일 때가 많아요. 오히려 20이나 51이평선 같이 좀 여유 있게 좀 잘 이렇게 갔으면 이런 마음도 있는데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하락 반전할 때의 느낌은 또 달라요. 하락 반전할 때 11이평선에서 팔 걸. 21평선까지 기다렸더니 더 많이 빠졌네. 50일 기다렸더니 난리 났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저도 한 20년 좀 전에 맨 처음에 주식 배우로 이렇게 쫓아다니고 뭐 이런 적 많았었거든요. 그때 갔더니 이제 그때 느꼈던 건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주식 배웠던 사람은 A4지만한 거에다가 직접 종가를 써서 그리더라고요. 컴퓨터가 없었을 많이 보편은 안 됐을 때 90년대니까요. 보편은 안 됐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의 가격을 적어서 이걸 선으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A4지가 끝나요. 새로운 A4지 또 사요. 붙여요. 이렇게. 여기서 또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이 한 장의 A4지를 보거나 이 A4지를 잊어버리면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가 어디에 있는지 뭐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거 그리고 그 이전의 거가 A4지가 있으면 과거부터 올라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다 없애고 달랑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A4지. 오늘부터 그린다고 해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를 컴퓨터상에 까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200일 이평선을 깔고 한 200일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보면 200일 이평선만으로도 주가의 위치가 위에 있구나 아래에 있구나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전 거를 마치 본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평선이 시작이 된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 200일 이평선을 뚫으면 사자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 이평선의 어떤 그 흐름을 알려드려 볼게요. 한번 여기서 예전에 사람들의 느낌을 설명해 볼게요. 만약 여기로 해볼게요. 그래 200일 이평선이라는 것이 어떤 시장에서 큰 흐름이 움직이는 거니까 시장의 큰 흐름이 우상향한다면 한번 도전해봐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산 거예요. 그리고 200일 이평선을 깰 때 팔고 또 사고 뭐 여기서 사야지 뭐 이런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런 고점에서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 때문에 이평선을 추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일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체크된 건가요? 얇아서 그렇구나. 다시 01 한번 눌러볼까요? 아까대로 한번 해보면 대충 아까 201평선을 뚫었을 때 사서 여기서 201평선 이 근처에서 팔려고 했더니 요런 데 못 팔았던 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단기적인 거 여기서 팔자
여기서 팔자. 뭐 이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방식은 무거운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올라갈 때 그리고 팔 때는 좀 더 그거보다 작은 이평선에서 매도하자. 이거가 방식인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11이평선으로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은 이런 거겠죠. 무거운 무언가를 그죠? 시장에 딱 가이드를. 돌아 나갈 때 사고 조금 더 가벼운 무언가, 조금 더 위에 있을 때 팔아보자가 이평선 매매의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만들어 봐야 돼요. 자기 직접 거를. 하나를.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도 했었냐면 지금 보면 창피한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웬만하면 뭐 10 한번 써주겠어요. 10 그리고 120 됐죠? 저는 예전에는 이런 것도 좋아했었어요. 120 이동평균선을 11 이평선이 돌파할 때 그리고 얘가 빠질 때 그냥 이평선만 보고 아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테스트 해본 적도 많아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약간 이런 애매한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준은 만들어야 돼요. 120일 이평선이 적어도 수평 혹은 우상향할 때 사자. 그러니까 요 구간밖에 없죠 지금 현재 사는 구간이. 이런 데는 그럼 안 사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수정 보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생각했어요. 뭐 종목을 하나 봐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로 따지면 언제 사고 팔 수 있나요? 200일 평선이 120이 상승하는 구간이 요 두 구간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팔고. 아 요게 너무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 대신에 그렇죠? 이런 게 항상 장단점은 있어요. 다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근데 여기서 번 거 대부분 또 다 까먹고 팔고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이건 아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여기서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40, 180. 어떤 걸 했었냐면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우상향 돼 있을 때 주가가 뭐라도 하나 건들면 사고 파는 거예요. 주가가 대신에 밑에서 위로 뚫었죠? 사고 밑에 사고. 그냥 갑니다. 건들면 팔아요. 그냥. 또 다시 위에서 뜨면 사고 팔고 다시 내려갔다가 여기서는 뭐 한번 실수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반등했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사고 팔고 다시 올라가니까 사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방식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15 한번 써보시죠. 15, 33, 75, 150. 이거 색깔을 이쁘게 해야겠다.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15, 33, 75, 150. 두께도 적당하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일단 우상향 하는 것만 볼게요. 이렇게 일단은 적어도 요 무거운 두 개가 우상향 한다면 매매를 했어요. 75일과 150일이 이평이 이렇게 우상향 할 때 이렇게 밑에서 꼬였다가 풀리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 볼까? 그리고 팔 때는 뭐 조금 짧게 뭐 33일 정도에서 매도해 볼까?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거는 수없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방법이.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회원님이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책을 내면 그런 책들이 시중에 많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자기에게 맞는 이유만으로 비법이라고 포장해서 나오는 책들이 많아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지난 걸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보면서 좀 제가 알려드렸던 10일, 50일, 200일 이렇게 보면서 좀 이거 조금 이상한데 뭐 이런 거 없었어요 혹시?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없었고, 아직 이제 잘 몰라서 그런가. 그냥 10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한 게 예민한 선이니까. 제일 종가랑도 늘상 변하는 10일 기준이던가. 그게 저는 그냥 당연히 맞다 생각해요. 예민한 게. 그러면 여기서 뭔가 하나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보통 오리지널로 깔면 요렇게가 그냥 보통 많이 나와요. 50, 20, 60, 120 요거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무관하게 한번 막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평선을 조합으로 막 보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런 구간을 이렇게 보면은 어떠냐면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빨간색 있죠? 5일 이평선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이 얘죠. 20일에. 예. 보통 보면은 이 5일 이평선들이 이렇게 한 번, 두 번에서 이렇게 갈 때, 그죠? 혹은 과거부터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오면 이렇게 5일 이평선이 한 두 번 정도의 어떤 이렇게 파동을 주고 가면 20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 할 때가 돌아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갑자기 급락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크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면 그거보다 더 큰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5일 이평선이 이렇게 들어 올라갈 때 밑에서 쭉 깔려있던 20일 이평선도 같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더 밑에 있던 60일 이평선은 천천히 이렇게 가겠죠.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갈 때 60일 이렇게 돌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려고 하는 이평선이 돌아 나갈까 안 돌아 나갈까는 그 앞에 작은 이평선 20일, 뭐 5일 이런 것들을 같이 관찰하는 거예요. 제대로 나갈지 안 나갈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들고 좀 파야 돼요. 근데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아주 단순하게. 처음에 시작은 이런 거예요. 200일, 120일 위에 60일이 있을 때 나는 매매할 거야 라고 정했다면 5일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5일 안 해봤잖아요. 그죠? 5일을 뚫고 사고 해볼까?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방식도 많았어요. 이게 빨간색이 5일이죠. 이런 단타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 지금도 많이 써요. 쭉 가던 게 5일 이평선을 잠깐 깨요.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회복하면 매수. 끝. 그리고 그 다음날 팔아요. 예전에 이렇게 단타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이거 많이 써요. 일부에서.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 시장에서 많아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도 보면 쭉 가다가 보면 오리평선을 한번 통 깨고 바로 딱 회복할 때 매수하고 하루 이틀 만에 팔고 이런 경우 이런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뭐 좀 기대가 됩니다. 무엇을 만들지. 왜냐면 저도 해보고 한 것이지 뭐 대단해서 뭔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저것 해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선에 대한 거를 예전 뭐 일목균형표로 놔두시는 숫자를 9일, 뭐 17일, 26일, 33일, 42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개발한 숫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 있잖아요. 1, 2, 요거 두 개를 더한 거예요. 3, 5, 요거 두 개 더하면 8. 이렇게 나가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로 대입해서 이평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근데 결론 핵심은 우상향이라는 것은 정배열이 되어 있는 게 기본이라는 거겠죠. 근데 이 정배열에 근데 초입에서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통 막 이 역배열로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던 것들이
다시 정배열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런 데서 고민할 필요 없다. 바닥에서. 그리고 정배열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50과 200을 썼지만 20과 60으로 정배열을 기준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일 이평선으로 매수 매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줄여서. 그래서 재미있겠죠?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 처음까지만 이평선을 하고 이제는 이평선 없이 할 겁니다. 이제. 네.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